자, 갑시다. 여러 가지 부등식 대해서 할 건데요.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값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제 1학년, 중학교 때 배웠던, 여기 보시면 단순한 1차 부등식은 아실이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아실이라 봐요. 1번 요런 것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식을 정리만 하시면 되죠. 정리해서 2x 작습니다. 마이너스 2, x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이 다음에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까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비운다. 제가 방금 비웠죠. 여기 보면 비웠습니다. 비운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자꾸 옛날 기억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갑자기 나와 있는 거 2차 함수에 뭐를 그려라? 그렇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차 교점과 x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결국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서 x 좌표를 찍을 수 있어요. 요거를 묻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저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하세요. 클래스룸에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일 때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영상을 꼭 보셔야만 조금 더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를 제일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1차 부등식이야. 여기 나오는 1차 부등식이 아무렇지 않게 식으로 정리를 하지만 2차가 되고 3차가 되면 할수록 단순하게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의 해가 어디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거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리는 습관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강의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부등식 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은요. x의 차수가 1차인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고요.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연립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연립. 우리 이거 연립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연립 주택 이런 데 쓰고 연립 방정식 이런 게 썼습니다. 연립이란 표현은 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2개 이상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 이상. 그런 연립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 똑같습니다. 1차 부등식인데 식이 2개다. 그러면 결국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해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도 똑같았어요. 연립 방정식도 1, x-y는 0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요 위에 만족하는 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위에 줄만 만족하는 식은요. 또 하나 더 여기 밑에 줄만 만족하는 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찾는 게 우리가 결국 뭐였냐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식의 해였어요. 모두 둘 다 만족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만족하는 영역이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찌되었든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 부분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각통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요 2개입니다. 위에 식을 옮겼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네, 이 둘의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공통인 해 식을 조금만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위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안 나오니까 제가 할게요. 위에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제 밑에 식은 암산이 바로 안 되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같거나 작습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x는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하고 2번을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애가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제가 그려보면 5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될 거고요. 5는 포함합니다. 그죠? 포함해서 크다. 자, 연립 방정식 할 때 되도록이면 부등식 방향 나타낼 때요. 이게 높낮이를 좀 이렇게 두어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럼 공통으로 나타내는 영역은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네요. 그럼 땅땅땅 마지막으로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네, 5부터 10까지 5부 이상 10 미만 뭐 5보다 같거나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연립 부등식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정리를 해서 걔를 사실 이 다음의 과정에 일단 이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얘가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스텝,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해를 찾아오면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제가 조금 이따 어떤 걸 또 강조를 할 거냐면 1.5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1.5단계. 1.5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왔다가 내려가는 요렇게까지는 최종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번에서 2번만 하셔도 됩니다. 1차 부등식은 사실 뭐 그까지 하긴 과한데 1.5라고 하는 건 사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등식의 개념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 해를 이해할 거니까 그거까지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1차 부등식은 요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가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인데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먼저겠죠. 간단하게 먼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을 간단하게 나타내니까 밑에 굉장히 잘 풀어놨네요. 제가 쭉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1번을 풉니다. 부등식의 연산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중학교 책을 다시 찾아보거나 수업 외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번을 제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식 1번을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걸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하실 때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2번을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두 연립 방정식이 연립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x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두 번째 x는 같거나 큽니다. 뭐보다 3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도 높이를 같이 나타내놨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높이를 좀 다르게 하는 편인데요. 자, 지금 여기 3번, 4번 되는데 저로 치면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위에 거 1번이 될 거고 여기가 2번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두 영역을 공통으로 아까 제가 공통이 포인트로 해서 연립 부등식은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요. 암만 찾아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거 나와 있는 연립 부등식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수업 마치기 직전에는 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요거는 중요도라기보다는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인데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 A, B, C라고 하는 연립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가지고 오는 게 A는 B다, 혹은 B는 C다, 혹은 C는 A다. 아무거나 들고 와도 돼요, 이 중에서.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게 힌트가 2개예요? 아니요. 힌트가 3개예요가 아니라 힌트는 2개입니다. 내가 여기서 1번 3번이라고 치면요. 1번, 2번을 들고 오든 2번, 3번을 들고 오든 1번, 3번을 들고 와도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힌트가 3개요가 아니라 이건 힌트가 2개짜리입니다. 등호가 2개밖에 없잖아요. 힌트가 2개짜리예요. 1번, 3번을 통해서 2번 힌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중복이 되는 힌트입니다. 자, 다시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 자체는 힌트가 몇 개짜리냐면 힌트가
힌트 2개짜리입니다. 힌트 2개짜리. 다만 식을 1, 3, 3, 2, 뭐 2, 1 아무거나 들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등식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A, B, C의 꼴일 경우에는 무조건 얘와 얘 꼴 2개밖에 못 들고 와요. 자, 근데 이건 여기서 확인하는 게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올 수 있냐면 힌트를 꼭 들고 올 때요. 1번 그 다음에 요렇게 B, C 2번 이렇게밖에 들고 올 수가 없게 됩니다. 봅시다. 이게 뭐 누구를 활용하지? 우리가 또 6, 7, 5, 6, 7반이니까 요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대충 봤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더 작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장대호 쌤이 있고요. 박효성 쌤이 있고요. 이성호 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뭔지 알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요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혹시나 지나가다 이성호 선생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자, 이렇다고 합시다. 키도 아닌가? 키는 아닌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힌트를 이제 들고 올 건데요. 내가 부등식 힌트를 이렇게 들고 와봤다고 쳐볼게요. 이성호 쌤이 장대호 쌤보다 큽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쌤이 박효성 쌤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장대호 쌤이랑 박효성 쌤 몸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 둘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힌트를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렇게 1번, 2번을 들고 오면요. 요 힌트가 필요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들고 올 때요. 순서대로 부등식은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한 대로 방금 1, 3번이랑 그러니까 장대호 쌤, 이성호 쌤 그리고 박효성 쌤, 이성호 쌤을 이렇게 들고 와 버리면 장대호 쌤과 박효성 쌤의 상관관계를 힌트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은요. 무조건 위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요렇게 들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다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왜 등식이랑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등식은 왜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되지만 부등식이 안 되는 이유는 부등식은 그러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들고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연립 부등식 할 때 혹은 연립 방정식 할 때 힌트 2개짜리지 힌트가 3개짜리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치면요. 얘는 힌트를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힌트를 나눠서 적어 주셔야 돼요. 아니다 다를까 밑에 잘 적어놨죠. 그죠? 1번, 2번 잘 나타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조금 더 이거를 정리를 한다 손 치면요.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셔야죠. 이렇게 나타내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높이 좀 다르게 4보다는 작습니다. 자, 공통인 영역은 여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을 적는 거죠. x는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4보다 이런 식으로 땅땅땅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밑에 부등식도 꼭 제가 말한 대로 힌트를 순서대로 들고 와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기 좋네요. 적용하기 한번 해볼게요.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cm 끈을 양 끝에 각각 x만큼 자른 후에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삼각형 일단 변의 길이가 뭐보다 커야 된다? 변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한글로 적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영어로 적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어인가? x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2-2x도 뭐 0보다 커야 됩니다.
하, 그리고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 짧은 변 두 변의 길이 합이 뭐 짧은 변 두 변의 길이 합이 결국은 제일 긴 변보다 뭐 커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긴 변이 있는데 짧은 변 두 변이 더했더니 이거보다 짧아. 그럼 이어지지가 않죠. 이 파란색에다가 아무리 내가 초록색을 이렇게 있더라도 아니 수평으로 돼도 안 되는데 이걸 올리는데 되겠냐고 안 되겠죠.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래요. 뭐야 이거? 그러면 x랑 뭐랑 같다고 하면 돼요? 12-2x랑 같다고 하면 될까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랍니다. 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래요. 그런 삼각형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x보다 그러니까 x가 더 커야 됐죠. 뭐보다 12-2x. 근데 요런 아까 뭐였지? 제일 긴 변이 정해졌을 때 물론 다 챙겨줄 필요는 없지만 가장 긴 변이 x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x가 제일 길다 보니까 여기 x가 제일 길다 보니까 이게 옆에 이등변이잖아. 결국은 삼각형을 만들면 결국 이런 삼각형이 돼. 얘가 제일 길든 말든 얘는 무조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이거 두 개 아무리 더해봤자 얘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제일 긴 변의 위치가 누가 되라고 했냐면 12-2x가 뭐라 했다? 12-2x가 가장 긴 변의 적용이 요렇게 돼야 되겠죠. x보다 커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챙겨야겠죠. 뭐가? 2x가 커야 됩니다. 뭐 12-2x보다 이걸 챙겨야겠죠. 왜? 2x라는 건 짧으면 두 변의 길이 합이 제일 긴 변보다는 커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그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거 꼭 유의하세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나옵니다. 절대값이 나옵니다. 절대값이요. 자, 절대값 할 건데요.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사실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한 적이 있고 이제 부등식 할 차례인데 이것 또한 나중에는 그래프로 확인할 거예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사실 이것도 다 그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인데 이거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크다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제일 나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에 나중에 잘 하면요. 나도 모르게 1번, 2번처럼 습관처럼 돼요. 잘 하시면. 몇 번만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처럼 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마 중학교 때도 요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절대값 안에 3차 함수가 들어가면 어떡할래요? 절대값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가면 어떡할래요? 그때도 이렇게 외우실래요? 3차가 들어가도 이렇게 외우실 수 있을까요? 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함수가 달라지든 나중에 이 안에 지수 함수도 들어가요. 로그 함수도 들어갈 거고. 그럼 그때에 따라서 방법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배울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편의상 위에 지금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할 거야. 정도는 괜찮아요. 원래 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도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위의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다 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구단 못 외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구구단의 원리 2 곱하기 3의 원리 알죠? 2를 3번 더한다라는 거. 혹시 몰랐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2 곱하기 3은 결국 2를 3번 더하겠다는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자주 쓰고 표현하다 보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구구단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2 곱하기 3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건 저희
5살짜리 애랑 똑같아요. 6살짜리다.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뭘 이해하고 외울 때도 의미를 알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이구야, 손흥민이야? 9번은 손흥민은 아닌 것 같네. 자, 보시면 이 처리가 될라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나눕니다. 무조건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라고 하냐면, 여기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2x-7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할 줄 아는 거 알거든요. 제발 시킨 대로 하세요. 나중에 다시 묻지 마시고. 그러면 무조건 옆에다가 나누세요.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내신 할 때는 제가 또 나중에 어차피 오프라인 할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위에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무조건 하셔야 돼요. 2x-7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절대값은요, 문제가 되는 게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2차식이 들어오든 3차식이 들어오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1차식은 이렇게 할 거고 2차식은 이렇게 하고 3차식은 또 다르게 해야겠다. 공부를 3배로 하시게 됩니다. 무조건 요거를 따라오세요. 2x-7이 0보다 크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면 x는 같거나 큽니다. 뭐보다? 2분의 7보다. x는 그냥 작습니다. 뭐보다? 2분의 7보다. 먼저 이렇게 범위를 위에 나눠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식을 제가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이구야. 이 식을 제가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면 될 겁니다. 2x-7은 작습니다. 뭐보다? 1보다. 반대쪽은 또 달라요. 이쪽은 잘 보시면 0보다 뭐라고 했냐면 작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식이 2x-7이 이번에 0보다 작네? 그럼 나올 때 뭐를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얘 같은 경우는 x는 같거나 작습니다. 뭐보다? 8, 4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는 같거나 큽니다. 얘 뭐가 되나요? 3이 되나요? 눈이야. 자, 7 넘어가고 6 되니까 3 되겠네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각각 구한 값을 바로 연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잘 보시면 여기 4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같거나 큽니다. 2분의 7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4. 요렇게 따져 주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는 2분의 7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3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의 범위에서 이하가 나누는 범위에서 해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이하가 나눠둔 범위에서 해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하니까? 합쳐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바로 요 둘을 합쳐보니까. 쌤 굳이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네,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3차 함수의 절대값 부등식도 우리가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왔어. 안에 내용 x제곱 x-1이 예를 들어 0보다 크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등식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풀어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방법으로요. 뭐 하면 돼요? 안에 들어있는 식이 뭐보다 큰 경우? 0보다 같거나 큰 경우.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 쌤 저 이거 부등식 못 풀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워집니다. 제곱. 얘도 지워집니다. 왜? x가 0만 아니라면 양수가 되거든. 그럼 쌤 0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따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1보다 크네. 그럼 이하의 전제 조건이 뭐다? 기본적으로 x는 1보다 크다.
요렇게 얘는 x가 뭘 때? 1보다 작을 때를 따지는 거구나. x가 1보다 작을 때는 0을 좀 조심하자. 요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x가 0이 아닐 때는 생각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0일 때 나중에 따로 챙겨줄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절대값을 풀면 돼요. 자꾸 이런 패턴으로 가요. 제가 지금 얘가 막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한데 아마 뒤쪽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뒤쪽에 한번 갔다가 다시 와볼게요. 지금 이 방법이 그대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절대값이 없죠? 아직 안 나오나?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때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를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풀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1번이나 2번 크다는 양쪽으로 벌어뜨리고 작다는 오므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 방금 풀이해준 대로 풀이를 하나요? 아니면 위에 적혀있는 1번과 2번처럼 풀이를 하나요? 물으면 당연히 1번과 2번처럼 합니다. 왜? 저는 왼쪽인 거 의미를 알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그냥 들어드릴게요. 좀 안 나오더라도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 배운 2차 부등식의 절대값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크다 작다 무조건 때려 넣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3차식 같은 게 걸리면 더 뻥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보면 우리가 방금 했던 패턴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절대값 있으면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다? 나누라고 그랬다. 뭐 1번과 2번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뭐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2차 부등식 배우겠지만 실제로 이거 나눠보면 식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나뉜다고요. 범위 찾았어. x가 이 범위에서 하나 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풀어야겠다? 식을 풀어야겠네. 3.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면 될 거고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우측에는 0보다 작으니까 앞에다 뭐를 달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뭉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고 이걸 잘 하고 나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요 1차 함수를 그려낼 거예요. 요 1차 함수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이렇게도 많이 해요. 방법은 진짜 천지 삐까리라고 하면 너무 사투리인가? 천지 빼까리입니다. 이거 요 똑같은 문제를 제가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풀 거예요. 아마 여기 2분의 7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1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네. 요거보다 뭐한 범위를 찾아라? 뭐한 범위? 작은 범위를 찾으세요. 1보다 뭐한 작은 어떤 함수? 여기 까만색 함수를 찾으래요. 그럼 체크해보면 요만큼이 작은데 요렇게가 작은데 그럼 여기부터 요까지를 말하는 거구나. 요 값이랑 요 값 구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되시겠어요? 이까지도 오실 줄 알아야 돼. 일단 그래서 먼저 귀찮은 거 압니다. 귀찮은 거 알고 요렇게 하는 습관을 먼저 잡으시고 내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번, 2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하실 줄 아시면 셈이 해준 풀도 알겠고 1번, 2번도 알겠다 싶으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절대값을 그려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절대값을 조금 그려보려고 애를 쓰시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 더 와닿는 게 많으리라 봅니다. 이것 또한 절대값도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그 다음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데요. 예제 5번 가겠습니다. 예제 5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만 나누어서 될 것 같진 않네요. 보시면 x-1 안에가 0보다 크다 작다가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3이 0보다 크다 작다가 하나 걸려 있어요. 즉 말하면 나눠야 되죠. 1번 x가 1보다 큰 게 이거 바로 이렇게도 사실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도 할 줄 아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x-1이 0보다 큰 경우 2번 x-1이 0보다 작은 경우 3번 x-3이 0보다 큰 경우 4번 x-3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4번을 총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나중에 빨라지면 범위를 잡는 거예요. 이 아가 범위를 나눠야 될 것 같아. 근데 수직선을 왜 이래? 왜 다시 살아났대? 자, 수직선을 쫙 이렇게 그어보면 저기 1번이라고 하는 구간은 x가 1인 범위, x-1, 즉 그 구간에서 나중에 나눠보면 범위가 나뉘고요. 2번은 3에서 범위가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범위가 나뉘고 여기는 3에서 범위가 나뉜다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범위가 한번 나뉘고 얘를 기준으로 범위가 한번 나뉘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니까 구간이 총 몇 개로 나뉜다? 그렇죠. 3개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요. 그 범위가 바뀌는 구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1이랑 3이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범위가 바뀌는 이런 구간에 길다랗게 짝대기를 그어보면 총 몇 개의 범위로 나눠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잘 해놨네요. 여기 잘 해놨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 수직선을 그어서 어디에서 범위가 바뀌는지를 그어 놓으면 범위가 몇 군데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똑같이 1번인 거, 여기 1번인 거, 2번인 거, 3번인 거,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풀이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번 보시면 계산이 더러울 것 같으니까 2번 안 할게요. 1번 갈게요. 자, 1번 딱 보시면 값이 x가 어디에서 범위가 나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나뉠 것 같고 여기 1에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쫙 긋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1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어보면. 그럼 범위가 총 몇 군데로 나뉘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이제 푸는 거죠. 1번 요 범위일 때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같은 걸 넣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 놓으셔도 됩니다. x가 플러스 1이 작습니다. 뭐보다 0보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큽니다. 0보다. x 마이너스 1이 큽니다. 0보다 x 마이너스 1이 작습니다. 0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통 범위를 챙겨와도 되는데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몇 번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통 저는 값 같은 걸 잘 넣어요. 나누는 범위 여러 개가 있으면 나누는 범위만 잡아놓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 같은 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다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뭐를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는 가운데 있는 값 하나 넣어보면 되죠. 0 같은 거 넣어보면 분명히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가 됩니다. 0 넣어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쪽은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고요. 6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앞에 자리가 좀 부족해서 하는데 전부 다 뭐를 다 체크해서 앞에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해는 이 아이의 전제 조건인 해에 들어가야 돼요. x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요 안에 범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가운데 놈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은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각각의 구한해가 전부 다 앞에 미리 깔려야 되는 전제 조건에 해에 다 만족을 하는 애들만 꼭 이게 하는 애들만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점 유의하시고
쭉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뭐 연립부등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연립부등식을 할 때 이거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 부등식 할 때 힌트 들고 올 때 순서대로 들고 와야 되는 거 요 몸무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거랑 그림 그리는 거 되도록이면 좀 깔끔하게, 그리고 안에 여기 보면 색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여기 3이나 4 색칠돼 있지만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 색칠이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포항관계를 나타내니까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절대값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절대값은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쓰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나중에 함수가 어려지면 자꾸 못 하겠대요. 그럴 때마다 속이 천불이 납니다. 왜? 그러고 제가 다시 묻거든요, 애들한테. 그때 가서 야, 요런 문제 예제 4번 같은 거 풀 수 있어요? 이러면 예, 쌤 이거는 풀어요. 이랬는데 왜 이거는 못 풀어? 이랬더니 식이 다르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푸는 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계속 그 푸는 법이 똑같은 와중에 내 나름의 요령과 습득,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 이거 진짜 이제 시작인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꼭 2번, 3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